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제 그 요양보호 제도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 제1장에 있는 그 요양보호 제도에서 마지막 장 4장에 있는,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대상자의 인권, 대상자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가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개발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는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도 있었고,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관찰자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받아야 되는 인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도 이제 대상자에게 최대한 어르신에게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던가 자유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요양보호사도 직업이다 보니까 이 직업인으로서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익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또 요양보호사로서 갖춰야 되는 직업윤리, 우리 직업윤리라는 것이 요양보호사라면 당연히 대상자에게 해드려야 되는 일들을 이제 해드리는 것을 직업윤리라고 하는데, 직업윤리에 맞게끔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으려면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일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 그래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이 건강관리라던가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별로 이제 건강에 이상이 노출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라던가 안전관리, 그래서 관리를 좀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라고 해서, 요양보호사 인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되는 존엄이라던가 자유권 이런 것들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 보면은 일단은 평등권이 있죠. 그래서 고용 형태라든가 나이,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이나 종교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우리 앞에서 어르신들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이런 권리가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을 하면서 당연히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고용 형태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시설에 근무를 하다 보면 3교대를 하실 수도 있고 2교대, 그러니까 12시간씩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이런 이제 고용 형태가 다양한데,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 관련 권리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휴식이나 여가를 누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할 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휴식이라던가 여가를 이제 강요받거나 뭐 제한받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고, 또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이라고 해서 앞에서 뭐 시설에서는 이제 고용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양한 그 고용 형태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노동 시간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노동과 관련해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뭐 수정을 하거나 변동이 되거나 뭐 이럴 때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억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등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등한 보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래서 위에서 평등권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더 받고 여자는 덜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등한 노동에 대해서는 위에 이제 평등권하고 마찬가지로 노동에 관련된 것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서는 좀 유리한 노동 조건이 있고 어디서는 이제 좀 억압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권. 그래서 우리 자유권도 뭐 어르신하고 마찬가지로 뭐 의견이라던가 위에서도 뭐 노동에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노동 관련에 대한 권리이면서 자유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견이나 표현을 이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사상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정치에 대한 거라던가 양심, 종교의 자유권도 권리를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유롭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그래서 뭐 억압돼 가지고 뭐 그러니까 시설에서 계속 이제 뭐 그 거주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신체 안전이라던가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뭐 시군, 구라던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는 뭐 법적이라던가,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뭐 관공서라던가 이런 데 전화하면은 이제 전화하기 전에 이제 그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뭐 그 상담자에게 폭언이나 뭐 폭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전화로는 폭행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제 취해져 있는데,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이제 취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그러니까 뭐 시설이나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법이라든가 부당행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신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불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부당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는 차별받지 않도록 이제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불이익이라던가 근무 조건이 뭐 바뀐다던가 이러면 안 되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가 되어 있고, 또
요양보호사나 장기 요양 요원을 위해서 이제 지원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우리가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도 포함이 되고,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치위생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이제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라던가 권익 향상,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예방,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스트레스 예방이라던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복리 향상을 힘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건강 증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직무 향상 교육, 그래서 뭐 그 보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장기 요양 요원의 취업이나 창업, 그러니까 이제 장기 요양 요원이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취업처를 이제 연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 창업할 수 있도록, 뭐 사회복지사가 뭐 재가센터를 뭐 창업을 한다던가,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갖추어지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안에 있는 노인보호 이제 시설을 이제 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위에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라던가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담 지원이나 대체 인력 지원,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뭐 건강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잠깐 쉬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요양보호사가 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체 인력 지원이 되면 이제 장기 요양 요원이 필요할 때 휴가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복리 향상,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느껴야 되는 복리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게 힘쓰고 이제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에게,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 직업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호나 처우 개선 뭐 이런 것들이 곧 노인인권 보호하고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편안함이 어르신의 서비스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보호를 받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은, 그러니까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하면 요양시설, 그 다음에 뭐 그룹홈, 그러니까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 되겠죠. 그런 거라던가 재가센터, 이런 이제 장기 요양 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근로 일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에는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뭐 근무를 한다, 아니면은 뭐 휴가는 며칠이다, 그리고 뭐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종사자의,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우리 밑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되고,
향상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30년 전의 기본 생활하고 지금의 기본 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대에 맞춰서 이런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 향상되는 것을 요양보호사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강제성을 배제를 하고 좀 자유롭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요양보호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근로자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보상보험법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당연히 안전보건법으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산업재보상보험법도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단어들이 좀 이론적이고 법적인 것들이 있어서 약간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의,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을 한다. 우리가 뭐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이제 성취감,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는 거에서 느끼는 감사함, 뭐 이런 것들도 기본이지만, 일을 하면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게 뭐 수입, 그러니까 월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을 받으면서 그 기본적인 생활이 좀 더 좋아지고 향상되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을 하고 균형 잡힌 일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도 좀 좋아진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인데요. 이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은 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이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명시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미비하다라고 하면은 이 법은 이제 근로계약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명시, 그러니까 써져 있어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문 요양을 한다 그러면은, 방문 요양은 일주일에 뭐 하루에 3시간씩 며칠로 한다, 뭐 이런 근로시간이 있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다, 이렇게 이제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써 있어야 되고, 또 임금의 구성 항목, 그래서 뭐 이 구성 항목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임금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계산 방법이나 지불 방법, 그래서 뭐 지불 방법은 뭐 주당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써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업의 장소나 종사해야 될 업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뭐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재가센터 위치, 그리고 방문 요양해야 되는 뭐 장소라던가,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취업 규칙 내용,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뭐 이런 이제 취업 규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요양기관마다
취업 규칙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그 요양보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기숙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시설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이제 그 있는 시설도 있단 말이에요. 좀 뭐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시설이 좀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근무 시간이 좀 불규칙해서 종사자가 이제 그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 어려우면 기숙사를 이제 마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종사자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대한 정한 사항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된다. 그래서 뭐 기숙사비는 한 달에 얼마다, 그리고 기숙사는 뭐 예를 들어서 통금 시간이 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통금 시간에 대한 거라던가 뭐 식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로 인해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뭐 예방을 한다던가, 작업 환경을 좀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여기 보시면 산업재해,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타나거나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할 만한 환경을 배제시킨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물이, 뜨거운 물이나 불이나 이런 거에 이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공기에 이제 그 노출이 되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가고, 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 증진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사업주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장이나 센터장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주는 이제 소속 근로자에게, 그러니까 뭐 시설이다라고 하면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고용노동부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에서 뭐 일용직 근로자는 뭐 제외가 되기는 하지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성을 한 작업이 바뀌거나 변경될 때는 그 근로자에게 이 작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변경된 일, 작업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안전보건 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일을 바꾸거나 이제 작업 내용을 이제 그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채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해를 끼칠 만한 상황이거나 위험한 작업에 이제 채용하거나 이 변경될 때에도 안전교육 외에도 이제 뭐 그 추가로 약간 이제 그냥 기본적인 안전교육에 플러스 뭔가 위험한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치매신데
이 치매에서 문제 행동을 많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추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이제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다칠 만한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피를 한 상황에서 왜 대피했냐, 그 일에 이제 계속 종사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뭐 해고를 한다던가 이럴 수 없고, 뭐 처벌, 그래서 뭐 월급을 삭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무단으로 뭐 일을 이제 그만두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앞에 전제 조건이 이유가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인해서 일을 아직 잘 못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화재가 발생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빨리 뭐 대피를 한다던가 이럴 때는 당연히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 해당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는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바로 감독관이라던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피를 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고 아니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고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바로 즉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감독자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감독자가 보고를 받으면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상자나 요양보호사를 뭐 병원에 후송을 해서 뭐 치료를 적절하게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노출된 위험을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뭐 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그 판단이 됐을 때는 당연히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고라던가 뭐 불리한 처우, 그러니까 뭐 월급을 안 준다던가 아니면 일을 안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라는 게 이거였었죠. 그래서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그만뒀을 때, 일을 이제 잠깐 중지했을 때 이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업주는 요 밑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산소가 결핍됐다던가 병원체 등의 건강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뭐 병원체가 굉장히 뭐 치명적이고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해한 것들, 뭐 방사선이라던가 이제 고온, 저온, 그러니까 너무 이제 덥거나 너무 추운 상황이 되거나 이상 기압, 이제 적정 기압에 이제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이런 건강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단순 반복 작업이라던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 인체에서 뭐 팔만 아니면 손가락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강 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사업주는 적절하게 조치를 이제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잠깐 30분 일하고 10분 쉴 수 있게끔 이제 근무 조건을 이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적정 수준의 이제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기는 이제 가능한지, 채광이라던가 조명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겨울 같을 때 이제 보온은 적절한지, 그리고 너무 지저분한 환경은 아닌지, 이런 이제 청결 등 적정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건강 장애 같은 경우도 사업주는 조치를 취해서 그러니까 환기가 될 수 있게끔 사업장을 이제 바꿔준다던가 적절하게 보온할 수 있도록 이제 난방 장치가 되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업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